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초원 세 분의 투머치 토커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사 연구소연구시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미숙님, 오늘도 투머치 토커들의 입담을 기대해봅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투머치 토크를 들으면 전 신나요. 저도 신이 나요. 가끔 좀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일단 신은 나요. 그건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신미숙님. 새벽에 일을 하시려면 지금은 약간 졸릴 타이밍이니까 커피를 한 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등장 인물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입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교섭자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일단 연설 수위 짧게 요거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셌다, 약했다, 예상은 그대로다. 그거만 먼저. 예상은 그대로 기대를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좀 전에 아마 김성태 전 원내대표 예. 여기 출연해서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나가면서도 저한테도 참 좋은 말씀, 참 오랜 정치인이니까.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치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저께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걷어찼다. 네, 그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나름 관록이 있는 정치인 평가인데 예. 동의합니다. 네. 여의도 짜르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가셨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 예,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했거든요. 예. 어제 악수를 한 거는 더 세게 때리기 위함이다. 그럼 정청래 대표판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우태 이런 거였다는 뭐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썼거든요. 예, 윤석열도 안 변하고요, 조국도 안 변하고요, 정청래도 안 변한다. 예. 그래요? 전 예상대로다. 예상대로인데 저는 약간 달라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려는 듯한 예. 그런 식의 발언들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맞아요. 예. 예, 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제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작심하고 어떤 메시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을 쭉 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예. 그리고 동학운동부터 해서 3.1운동, 5.18 민주화, 부마 항쟁 쭉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쭉 가면서 예. 자,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내란도 국민,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군인들 덕분에 지켜졌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군인들이죠. 네. 그 메시지의 흐름을 쭉 보면 사실은 내란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정말 45년 만에 끔찍한 일인데 네. 국민의힘 일부 또 구구 일부 지지층들이 뭐 반탄을 외치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것 자체는 현상적으로 사실이죠. 예. 그러면서 마치 대립되는 하나의 쟁점, 논쟁처럼 비춰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는 문장이 그 문장이 됩니다. 간곡히 제언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게 있고 구구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있지만 저는 헌법 내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걸 한번 환기시켰다. 거기에 전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이 원래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많이 했었고 당대표 때도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내용 네, 자체는 그쵸. 새로운 얘기는 네. 아닌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쪽을 쫙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제 90도 인사하고 시작했는데 막 손으로 가르치면서 극복하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네, 국민의힘 쪽 네. 난리가 난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제 이 연설을 보고 예. 대통령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대통령과 뭐 그게 강훈식 바로-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니 그게 바로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어저께인가요? 우리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그저 검찰 수사권, 검찰 문제 개혁하는 거, 예. 그 후속 입법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저 정부에서 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당도 끼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 지금 이건 누구 뜻인지 아냐?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당은 빠져라 하는데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나중에는 서열까지 거론할 정도였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정치 오래 했어 이렇게. 나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장 그 핵심은 정청래 너 당 대표인데 너 내 후배잖아. 그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 정치 입문할 때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미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전대협의 창립 멤버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정치인들 논쟁하다가
그 서열 나오면 뭐 사실 이제 거의 막장인 거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제 너 경력 너 거기서 지금 군번 어떻게 돼? 초선은 네.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 나경원 초선에 이어서 여기도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너 지금 언제부터 정치했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 되면 거의 그 당정이 특히 옛날엔 당청인데 요즘 당용인가요? 예. 당용이 진짜 이쯤 되면은 거의 이제는 뭐 막장 싸움까지 갔다. 예. 물론 이제 그다음에 봉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거기서 이미 다 나온 거죠. 뭐 그리고 사실 어저께 예. 그저께 이미 그저께인가요? 그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까지 한 그 자리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전에 예. 30분간 정청래 대표가 독대를 했잖아요. 아,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 예. 독대한 게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있을까? 왜 이렇게 그게 궁금하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오 정청래가 이 용산 가더니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보던 정청래가 아니고 예. 30분 동안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나오더니 예. 그날은 그냥 순한 양처럼 대통령이 뭐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우리 정청래 대표 악수도 좀 하시고 뭐 이랬잖아요. 많이 양보하라고. 그랬더니 네네 해서 이렇게 그 화면을 한번 그때 보시면은 예. 정청래 대표 웃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만 타협하라. 좀 예. 야당도 좀 봐줘라 이런데 보면요. 이렇게 웃으면서 네네 그런데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자막을 또 띄워야 돼. 아. 그 자막을 띄우면 자막만 보면 그러겠습니다인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모기만한 소리로 했다는 거는 예. 이게 그야말로 그 신용만 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 어저께 보니까 여지없이 예. 여의도 돌아와서 달라졌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제대로 전곡을 찔렀다. 뭐라고요? 여의도 대통령 본다 오늘 보니까 예. 실망했다.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에 지금 대통령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예. 각각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박성태 실장 말씀하신 거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뭐 정청래 대표가 틀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것도 저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평론가로서 이제 많이 이거 위원 정당에 가는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에 조직적으로 이를테면 표결을 방해했으면은 위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예. 정청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죠. 여당 그렇죠. 대표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면은 여당 대표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예. 맨날 했잖아요. 근데 내란이라는 거 오늘 언론의 헤드라인은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쓰면서 협치란 단어는 0번 썼다. 이게 많이 언론이 헤드라인을 예. 뽑았어요. 이게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 내 정치와 정당 간 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원들 들으라고. 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당 대표로서 특히 지금 대통령은 지금 국가 위급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했었어야 됐냐. 틀린 얘기가 아니라 TPO가 안 맞았다 저는. TPO가. 예,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적에도 잠깐 내가 얘기하면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TPO가 TPO가 안 안 맞았다? 맞았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사실 내란이라는 게 너무 이제 한쪽에서 두둔하다 보니까 예. 일반화돼 있는 거에서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연설문을 봤다면 그리고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일반적인 기재회견과는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싶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만약 연설문을 봤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 이거는 제가 내란에 대해서 간곡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법안들에 있어서는 협치를 해나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뒷부분에 좀 더 강조해 줬으면 이제 그런 오해는 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강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은 있기는 해요. 어느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정 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실상 이제 짬밥과 힘으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는 검찰 개혁에 성공을 해야 되면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서 수사 기소 분리도 하지만은 이게 예. 부작용이 없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 당이 주도권을 안 쥐고 정부 입법으로 이제 하고 당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좀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느꼈을 약간의 불만 아니면 약간의 굴욕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게 지금 어제 이 당대표 대표 연설에서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근데 마이웨이를 저는 선언했다라고 봐요, 사실상. 예. 마이웨이를 선언. 그러면은 네. 이거 뭐야? 언론에서 표현하기가 명청
갈등. 네. 명나라, 청나라 뭐 이게 명칭 원래 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아니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이 기분 나쁠 것이고. 아, 언론은 그렇게 뽑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란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놓고서 예. 일종의 벌써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대통령과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이재명 그 어떤 저 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류죠. 예. 그 주류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저 누구 죄송합니다. 저 그 정청래 대표는 당권인데 예. 이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일단 정권 탈환은 한 거예요. 됐고 그럼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 다음 스테이지는 계속 이제 민주당 이 세력이 계속 이제 정권 유지하고 재창출하고 이건데 예. 이거를 누가 이 주단위 드라이브를 하느냐? 이게 이제는 저 개딸 이른바 그런 분들 이제 잡는 세력인데 예. 그걸 놓고서 이미 당과 저 대통령실이 헤게모니 다툼에 들어갔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저께 그렇게 지금 듣자 하니 원래는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하는 차례인데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굳이 마이크 잡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쯤 한번 저 세게 개딸들한테 어제 결국은 당원들 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당원들 지지층 이런 분들한테 정청래 대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해줬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그런 얘기고 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대통령실에서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출입 기자들 얘기입니다. 출입 기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니요. 그거 제가 지금 출입 기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네. 그러니까 무슨 우스갯소리인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가급적 통합, 타협, 또 검찰 개혁도 좀 슬로우 다운. 근데 이게 좀 보면 마음에 안 들죠. 강성 지지층.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끼어들어 가지고 속도 냅시다 하니까 그거 지금 제어하는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너 군번 어떻게 돼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좋아서 뽑았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아, 확실하게 해달라. 확실하게 안 하면 우리 옮겨간다. 이런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좀 누가 정말 그런 민주당을 이끌고 있느냐. 예. 좀 김어준 씨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게 개딸이 아니라 알고 보니 어딸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예. 지금 보면은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청래 대표 쪽하고 연결돼서 강력하게 지금 저 뭐냐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심상치가 예.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 되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 초반부터 어렵다. 예. 근데 약간 잠깐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예. 이 강찬호 위원이 보고 있는 건 민주당 지금 속사정. 속사정. 어떻게 봐요? 맞습니까?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오히려 더 골치 아픈 건 대통령실이다. 예. 이렇게 골치 봐요. 아프겠죠. 같은 얘기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당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이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거는 예. 형식적으로는 입법사항은 국회잖아요. 물론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은 정부조직법부터 나중에 뭐 예. 검찰청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정부가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당이 안 따라주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민심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더 부합한다고 봐요. 민심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민심에는 더 부합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건 사실 당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 입법 사항은 국회가 하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 사실 그건 원내대표 사항인데 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무게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정청래 대표가 다 주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 국회 내에서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우상호 수석의 이런 설전 예. 이거를 그냥 이견이 있는 정도지 설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설전이 뭐 데시벨 78부터는 설전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상호 수석의 예. 그런 좀 말투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기 그러면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 개딸. 뭐 우리 저 강찬호 의원은 어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강성 지지층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의 충돌? 아니, 이제 있다라는 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이 아니,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비판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예, 어저께 모 방송에서 나가는데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지금 예, 예. 뭐 비판을 해서. 예. 근데 그 강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좀 오바다. 그러니까 이게 개딸이 아니라 어딸이고 뭐 이거는 오바고. 그건 오바다. 네, 그거는 오바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근데 그 강성 지지층이 김어준 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뭐 하루에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그렇겠죠. 150만 회씩 나오고 막 이러고 그들이 열심히 봐서 그게 방향성이 있는 건 맞는데 예. 김원 씨도 약간 요즘은 스탠스가 예. 조금 이제 아, 그래요? 조심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막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냥 권력의 역학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을 예. 이제 또 언론의 속성상 주목을 하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를 돌이켜 보면은 당정 간 너무 일치가 돼가지고 윤 정권이 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당정 우리가. 경로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당이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통령 시키는 대로 했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 몰락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예. 이견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 뭐 그렇죠. 예, 그건.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또 기사거리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또 조율하는 것도 정치적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검찰개혁 법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검찰개혁 법안. 그 정치적 얘기해볼까요? 쟁점이 아니고 사실은 민생, 그럼요.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민생이 상당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맞아요. 연간 대검에서 집계한 걸로는 형사사건 접수된 게 160만 건이에요. 예. 그럼 관련 피해자가 16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이건 민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는 되게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이나 예. 또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토론이 되는 걸 잘 못 봤어요. 대통령이 일부 단체- 주재하겠다는 생각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내가 주재하겠다는 말까지 했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아. 했는데 자 중수청 일단 뭐 당정 등에서 만나서 행안부로 하기로 결정이 됐죠. 예. 대신 보안수사권 등은 그건 정부 TF 총리실 산하에 있는 TF에서 잘 짜서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생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사실 검찰이 싫고 저는 민주당 강서 지지층의 핵심은 일단 반 국민의힘 반 검찰이에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고 아, 뭐. 예를 들어 김어준 씨나 뭐 예.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 거기에 이해관계가 같은 거죠. 예. 그런데 물론 그런 심정은 이해되고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예. 그럼 검찰 관련된 되게 민생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분노로서만 일을 처리할 일이냐. 아. 토론을 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없어요. 시민단체가 주도한 공청회가 있었고 이문정 검사장이 나갔던 그런 토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 생각은 급하다. 듭니다.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전 지옥문이 열린다고 봐요. 지금 저 뭐냐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정치 수사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은 뭐 이해하고 당연히 개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하는 거의 99%는 우리 김태현 저 진행자께서도 법조인이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민생하고 사회 문제예요. 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경찰이 지금 최근에 한 걸 보면요. 이른바 1,0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이른바 뭐 액수가 적은 이런 사기 사건 이런 거 대부분 다 서민들이거든요. 피해자가 이런 사건들 대부분 불송치됩니다. 경찰 볼 때 뭐 저 뭐냐 산처럼 쌓이는데 큰 거 보지 뭐 작은 것들 다 놓치는데 이 작은 게 다 그야말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난 사건들이에요. 제가 검찰이 불송치한 거 경찰의 내용 보면요. 피의자하고 고소인 간에 말이 달라서 불송치한다고. 아 당연히 말이 다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불송치를 하고 이런데 자 이런데 불송치했는데 어디 가서 더 이상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된다고 해보세요. 예. 이거 나라 큰일 납니다. 이거 저 민주당 검찰 밉다고 예. 다 저 뭐냐 그 선량한 서민들 사기당하는 거 앞으로 전부 다 그냥 사기꾼 활개치는 세상 만들 겁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위원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중앙일보 소속이니까. 네. 우리가 오늘 네.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우상호 그렇죠. 수석하고 네. 정청 대표의 설전이 있었다는 그 기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그럼요. 썼던데 네. 그거 오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니 어디서 지금 부인을 안 하잖아요. 뭐 저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싸운 건 아니고요. 네. 뭐 서로 간에 뭐 건전하게 대화 주고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그걸 갖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오보고 예. 당정을 갈라치고 뭐 이간하려는 예. 아주 사악한 잡태다. 어. 뭐 언론중재위원회 걸겠다. 지금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뭐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걸 그게 더군다나 예. 모든 지금 매체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저 의미 있는 특종이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죠. 누구와 취재원이 누구냐? 아니 그리고 대사가 막 진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렇죠. 그려질 정도로 이 기자가 이렇게 막 안지원 기자가 굉장히 취재력이 좋은 기자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취재력을 잘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원한테 슬슬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좀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있었다. 해니까 이제 쭉쭉 이제 듣다가 텐션이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텐션.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게 누구 뜻인지 아냐 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중앙일보 측에 안 물어봐야지 제3한테 물어봐야지. 봤을 때 예. 이거 당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총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99.9%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왔죠. 왜요? 예, 왜냐하면은
자, 이거 모양새가 결국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예. 당 정관이 이제 수속 작업 어디서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당이 참여하겠다라고 최초에 우리 얘기했지 않느냐.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당 빠져라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총리가 결국은 그러면 일단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의견 제시 듣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찍어 눌려진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이거를 풀었을까? 이거는 모양새가 별로 예. 대표한테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거는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용산에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당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봅니다. 예. 어떤 여기- 걸로 그거는 지금 중앙일보 후배가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이거는 한데. 말씀드린데 윤지영 기자가 썼는데 이분은 대통령실 출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왜냐면 근데- 그게 그 취재원이 대통령실이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예. 왜냐하면 있는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보통 거 예, 있는 맞아요, 분들에 맞아요. 있어서 그러면은 이건 왜 그러면 지금 결론은 예. 당정위 협의의 결론은 자 총리실 주도하 TF에서 보안수사권 등을 예. 논의한다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 의견 제시는 당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우상호 수석이 일단 고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화를 낸 것으로 보이고 예. 이거를 이 분위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랄까 힘으로 좀 뭐랄까 할 수 있게끔 강성 지지층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거는 찍어 눌렀어 저쪽에서. 약간 그러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죠. 예. 야, 그래서 내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저 대통령실에서 저러네 이런 거. 저쪽에서 주도를 하는 거를 못마땅하기 때문에 예. 저렇게 했어라고 이르는 거다 당원들에게. 예. 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우상호 정무수석 댓글 다나 문자 보내고? 일단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나머지 얘기는 3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김준일 정치쇼 뉴스투머치 3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성태 사랑가사의 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강찬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 얘기해 볼게요. 권성동 의원, 지역구는 강릉, 전 원내대표였죠. 저 대선 때까지 투권, 쌍권으로 불렸던 사람. 근데 지금 뭐죠? 체포동의안에 올라가 있어요. 결국 뭐 통과야 뭐 이건 뭐 기정사실이고 의석수 자체가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불참, 자율투표 또 뭐 있지? 당론 부결. 네. 당론 반대. 부결 어차피 근데, 부결이야. 근데 우선 저 과거에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방탄 그 작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불체포 특권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부결이니 뭐니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이 하고 안 싶어도 되고 못해요, 어차피. 굳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하지 못하니까 사실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능력이 모양새가 없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시니까 예. 모양새라는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부결이니 반대니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제가 굳이 한다면 뭐 자율투표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그 의원 개개인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법리상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율투표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간다는 것도 결국 이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들어가서 자율투표하라.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물론 시켜도 안 하죠. 근데 만일 이다면 그러니까 빙의를 해서 생각한다면 전 불참을 할 것 같아요. 불참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다. 왜요? 혹시 왜 그러냐면 때문에? 서약서를 썼어요. 이미 22년인가 3년에 써서 가나다 순이거든요. 네. 권 씨잖아요. 네. 서약서도 윗줄에 있어요. 본인도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번에. 본인 그랬죠. 포기했죠. 근데 서약서를 썼는데 만약에 투표해서 찬성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당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단합에 저해가 되죠. 예. 그리고 반대를 쭉 다 썼다. 그것도 다 반대해놓고 뭐 이렇게 포기해놓고 안 안 하겠다. 돼요. 그러니까 체포해 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쓰기도 본인들이 애매해지거든요.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다는 그렇죠. 거네. 그럴 바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없어도 가결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걸 전제로 불참하겠다라고 빠지는 게 당의 훈리를 위해서는 제일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지도부 시켜도 안 합니다. 예. 저는 지도부 시켜주면 하는데요.
자,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김준일 저는 평론가. 앞으로 3년 뒤 총선에 이분들 앞으로 총선 뒤에 이분들하고 방송 못할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분명한 뭐 시켜주면 하겠다는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 당을 개혁해야죠. 거기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불참하면 그럼 욕을 안 먹느냐. 이건 불참도 일종의 이제 방탄으로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뭐 여러모로 근데 그럼 어느 게 더 손익계산서가 예를 들면은 이탈표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찬성표가 또 많이 나오면은 이것도 문제. 왜냐하면 당은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예, 지금 예. 계속하고 진짜 제가 유익 있게 보는 건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항상 이렇게 앞에서 이런 거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대각선 뒤에 바로 항상 권성동이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예, 그건 위치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는 되게 치열한 자리예요. 예. 의원총 할 때. 예. 그러니까 마이크 의총도 잡을 그렇고 때. 제가 만약에 맞아, 맞아. 피켓 시위 같은 예. 거 할 때 예. 권성동 의원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항상 있습니다, 권성동.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권성동 의원의 당 차원에서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너무 선명하게 낸 거예요. 그런데 예.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또 이것도 그것도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참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불참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없느냐? 예. 그거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어. 이게 사실상 그거는 부결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려워지는 이게 건데. 메시지를 어차피 가결될 거니라고 하면 이제 피해는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저 자, 국민의힘은 이번에 민주당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사실 온 국민이 가장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야당 시절에 그 가장 실망한 것이 그 대표 당 대표의 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사당 그게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장 강력히 비판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안 보여주면 예. 그러지 않아도 떨어지는 그러지 않아도 부진한 지지율 만회의 길이 없다. 그럼 그겁니다. 차라리 들어 찬성해라 이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전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지 어쨌든 의원들 당론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들어가서. 해야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혐의가 체포할 만한 혐의가 못 된다. 뭐 예. 당당하게 범죄 팩트로 따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거 표결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장도 의안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는데 내용은 저희가 많이 해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뭘 대가성에 대한 서술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건 요 부분. 이게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약간 뭐 뇌물성 요런 걸 더 나아가서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해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이다. 사건 자체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특검이.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특검의 규정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예, 이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권성동 의원을 개인 비리로 딱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전체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지키겠다 방탄을 하는 이유가 예.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에서는 1억 원 받은 것만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한 과정들을 보면 그 이후에 2022년 1월 5일에 1억 원을 받은 걸로 지금 혐의가 있고 2월과 3월에 한학자 총재 예. 통일교 한학자 총재 찾아가 가지고 절한 것까지는 권성동 의원도 인정을 했는데 쇼핑백 받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두 예. 번에 그 특검이 보기엔 그래요. 어허. 그런 증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 갔냐? 그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쇼핑백 하나에 최대 5억 원까지 들어가요. 예. 그러면 두 번 대선 전에 받은 거는 이거는 캠프에 들어갔을 가능성. 대선 후에는 이건 당선 축하금이고 3월 22일 날 지금 받았고 그날 윤영호와 윤석열 당선인의 면담이 그날 즉각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먹은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당 차원에서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차떼기 수사 2004년에 있었던 거의 그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개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당 차원의 대선 자금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 수사가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특검이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그래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구속해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죠. 사실은 선거 보조금 다 400억 원 정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특검이 아니 저는 왜 그 말씀을 그게 제 귀를 잡았냐면 여기 보면은 영장에 보면 뭐 청탁에 대해서 적극 정부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 그 다음에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 누설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대가 관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더 센 뇌물로 영장을 칠 만도 한데 그냥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길래 저는 그냥 그럼 일단 특검 입장에서 구속해놓고 대가성 저 보안 수사 해가지고 뇌물로 제명을 바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준일 평론가 보기에는 뇌물 같은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당의 불법 정치자금 선거자금 여기까지 갈 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특검은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오히려?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왜냐면 이제 구속영장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증거들이 워낙 맞아, 많으니까 맞아. 그걸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거기까지 갈 거가 이제 특검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예.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했다 이 부분이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 또는 어떤 정치인에게 돈을 받고 공천을 준다든지 이권을 준다든지 예. 이게 흔히 저희가 봤던 불법 정치자금. 비리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의. 근데 이걸 넘어서 종교 단체가 개입됐다라고 하면 저는 종교 단체의 행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약 75만이고 지난 전당대회에 투표한 사람들이 약 35만 명입니다. 통일교가 30만 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국내에만. 예. 해외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자, 이분들이 그러면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이미 윤영호 본부장의 문자에는 기존 당원 2만여 명, 신규 당원 1만 1천여 명 해서 3만 명 이상이 당원에 가입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확인하려다 못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정말 조직적으로 정당에 개입해서 한다. 그러니까 일반 뭐 민주노총이나 예를 들어 다른 노총에서 하는 것도 내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하진 않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도 엄청 많죠. 누구 찍어라. 안 들어요. 예. 각 조합원들이 자기에 맞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단체는 특히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된 거는 좀 더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를 그냥 다 뒤흔들 수가 있어요. 전당대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 다 만들 수가 있고 그게 그 위험성이어서 특검이 체포동의안에 불량한 국정농단이다. 종교단체까지. 예. 그러면 우리 박 실장 보기에 뭐 이런 류의 사건들 뭐 돈 받고 불법 정치자금 받고 대가로 뭐 해주고 뇌물성 사건들 많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 개인이나 뭐 회사나 그다음에 한 이익단체나 거기서부터 받은 거에 비해서 공여자가 종교단체인 게 훨씬 위험성이 크고 그렇죠. 훨씬 불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정당 정치 자체를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맨 대의민주주의 위에는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정당에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정당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죠.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의혹은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지금 그 해당 사건을 굉장히 거창해요. 정치 권력, 종교단체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라는데 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것을 지금 딴 게 아니라 형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형사 사건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 아까 차떼기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만남의 광장에서 트럭 붙여놓고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간 그 현금 상자를 이렇게 누구로부터 운반케 하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1억 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특검이 좀 수사가 진행된 것 같고 뭐 저희가 그걸 많이 당연히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데 그럼 이게 정말 통일교 전체가 그 국민의힘 전체하고 예를 들어 결탁해가지고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럼 국민의힘인데 예.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전체가 결탁해가지고 국정 전체를 농단 이 말 자체가 이게 무슨 형사적으로는 이걸 규명하기는 저는 굉장히 뭐 물론 특검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상당히 좀 이거는 그 정교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네. 다 권성동 의원 잘못이라든가 이걸 호도하고는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서사는 굉장한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림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다? 너무 그린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 본다면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형사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 잡아서 인신 구속하고 이제 벌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과연 규명을 해낼까? 이런 논리로 하면 이거는요. 국민의힘 전 과거 수뇌부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는 아마 한학자여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양형할 때 예, 예. 그 불량성을 체크할 뿐이지 어차피 1억 원 받은 거에 따라서 물론 더 받은 게 아까 쇼핑백이 증명이 되면 더 나오고 어차피 형은 그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예. 강릉에 지금 가뭄이잖아요. 맞아. 보통 요런 때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가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국회의원이 그럴 때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그러자도 지금 저 뭐냐 그 시민들 위해서 물 옮겨야 될 공무원들이 네. 국회의원 가면 또 국회의원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위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저 뭐냐 아무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국회의원도 이럴 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게 궁금해지긴 했어요. 특검이 과연 마지막에 이 수사를 어떻게까지 끌고 갈까. 분명히 이런 사건은 사용처를 규명하거든요. 그 네. 말을 어디서 썼는지. 네.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 따라서 좀 파장이 좀 있겠죠. 자, 마지막 이슈. 매관 매직. 제가 매관 매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근데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네. 하면 굉장히 그 전도 물론 표정이 밝고 참 목소리가 명랑하지만 네. 이 톤이 한 톤 더 높아지시는 아니 것 꼭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단독 기사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매관 매직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사 학원에 뒤에 가면 맞아요. 안동김 씨 뭐 삼정의 문란나면서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 이게 조선이 나오잖아요. 조선이 매척 망한 세력들. 이유가 매간 매직이 성행해서 망했다고 나오죠. 네.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한 30년 만에 점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생활 그 속에서 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매건 매직 혐의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맞잖아요. 이세태 아니, 항공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네.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 우리 국민들의 귀금속과 명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일가서 롤렉스 까르띠에도 발견. 김측 남동생 패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민혜 요양원 지난번에 금거북이 나왔잖아요. 그 요양원에서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이 이제 예. 줬다고 그 편지까지 같이 발견된 거. 여기에서 추가로 지금 검찰이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시계 뭐 이런 귀금속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예. 이게 지금 김건희 쪽에서 해명을 한 거는 김건희의 남동생이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이었다. 그거를 요양원에 뒀다. 뭐 얘기는 뭐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요양원에 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양원 창고에 두면은 거기 도난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롤렉스 시계랑 까르띠에 시계를 결혼 예물로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예. 그걸로 요양원 창고에 뒀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예. 그러니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금거북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 이후한 그림도 지금 뭐 이게 위작이다 뭐 이런 얘기 김상민 검사가 선물했다라는 거 그것도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오고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들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100% 뇌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 개인적인 겁니다. 추정이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 목사가 증언에 따르면은 다 쇼핑백 들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만나려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디서 받았는지조차 본인이 확인도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리스트 장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지 않는 이상 그냥 받으면 대충 다 이렇게 넣어놓고 예. 그냥 이따 장롱에 있던 거 야 큰일 나겠다 이거 다 옮겨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더기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예. 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처이건설이 준 나토 3종 세트라는데 그거 말고 4개가 더 있다고. 이름도 어렵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입니다. 다. 스위트 아람브라 브레이슬릿. 요거 팔찌랍니다. 또 뭐 있지? 프리볼 브레이슬릿 5 플라워. 꽃이 5개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팔찌랍니다. 또 뭐야? 버터플라이 펜던트. 아 이거 나비 모양이겠네요. 이거 목걸이라는 거고. 이거 뭐야? 페룰리 컬러 이어링. 요거 이제 귀걸이.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사진을 보는데 아람브라는 뭐 아람브라 궁전 그건가? 모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네. 예 어찌됐건 간에 요렇게 명품을 또 선물했다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수사가 더 확대되는 거죠 이러면. 일단 확인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비서실장의 그 어머니인가요? 아무튼 사준 사람이 뭐 7종을 샀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이봉관 회장이 가져갔는데 이걸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줬냐? 라는 건 모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게 줬을 가능성도 있죠. 이건 김건희 씨 말고 뭐 최은순 씨한테 줬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품목들을 봐서는 김건희 씨한테 줬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크고 이거는 일단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예. 이건 누구 줬어 하면은 본인이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도 누구 줬습니다라고 저는 바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잠깐만 팔찌 2개는 이미 김건희 씨가 착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네. 됐어요. 여기 그 네. 사진이 같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동일 거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다른 거에 확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이런 게 브랜드가 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디자인이. 저 뭐냐 그 이봉관 회장이 말입니다. 그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굉장히 기고만장했다라고 해요. 기고만장.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사람 만나면은 왜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뭐 좀 빼기 좀 생겼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정도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처신했다고 하는데 왜 기고만장했나 이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저 문재인 정부 때 무려 그 도급 순위가 30여 건에서 21호 11계단이 뛰어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 도급 순위가 또 5계단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늘고 윤석열 정부 때도 도급 순위 오른 걸로 볼 때에 이분이 보니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보니까 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봉관 회장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수서라는 걸 낸 것 같은데 아닌 말로 더 세게 수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과거 여야 가리지 않고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전부 다 이번에 아예 해서 도대체 이 서희건설이라는 업체가 이렇게까지 큰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할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혹시? 왜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시나 하는데. 아니 뭐 취재 온 게 있다고 그러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워낙 이 김건희 여사 나오면 톤이 높아지시니까 제가 아니, 뭐 그건 굳이 하면 아니고, 저는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과거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참 아쉽다기보다 최근 문제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외교 사절들이 선물을 많이 해요. 그럼 당연히. 근데 외교사들이 설명하는 건 대통령 내외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 대부분 다 외교부 수장고에 그게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체코 대사 부인이 무슨 뭐 옥석을 선물했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외교부에서는 목록을 기재해서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도대체 선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왜 보고와 그런 게 없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 질책이 있었다는 거죠. 나한테 보고해라? 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가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나도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외교부 담당 의전 관리가 고위 관리가 잔뜩 그 선물들을 실어가지고 그 용산에 집무실에 거기 이제 그 빈 공간 한 층에 큰 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목록 보여드리면서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사가 목록을 다 보면서 왜 이거는 빠졌느냐, 왜 저거는 뭐냐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물론 선물 들어왔으니까 뭐 볼 수 관심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그냥 목록 한번 보고 받고 어차피 자기가 가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하도 이게 이거 뭐 아닌 말로 그 관리들 입장에서는 너네들 이거 선물 어떻게 뭐 좀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제 느낄 수가. 그러니까 관리들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례적으로 다 실어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 내외한테 이렇게 다 실물로 보여주면서 보고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 이슈가 더 남긴 했는데 오늘 뉴스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투마치 토크 세 분 강찬호 논설위원 김준일 평론가 박성태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